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요,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스코트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의 그 장대하고도 거룩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스코트의 아내 헬렌이 스코트를 보내고 이제 나서 그 스코트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리고 남편을 보낸 다음에 뒷마무리 그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 정리를 하고 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어때야 될 것이냐, 이 남편 스코트의 그 죽음으로 통해 배운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이 잘 보낸 삶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 이 말을 하면서 헬렌은 계획을 했던 떠남을 곁에서 도우면서 슬픔 없이 그이의 마지막을 지켜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헬렌은 손실이 아니라 그이가 해방됨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그이가 그렇게 가서 행복하게 느꼈으며 자기 차례가 되면 자기 또한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라지는 인격체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스코트는 자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장례식이나 추모식 같은 걸 열리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본인은 그렇게 했지만 그 가고 나서 사람들이 하는 건 어쩔 수 없었겠죠.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 죽고 난 뒤 2주일째 되는 날에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이제 그 추모회를 엽니다. 이 추모회가 막 슬픔에 찬 추모회가 아니라 플룻 연주를 하고 레코드로 브람스의 노래를 틀고 그리고 헬렌이 이제 스코트가 좋아했던 꿈이라는 책을 읽고 또 이웃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삥 둘러서서 스코트가 자기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서로 증언을 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제 헬렌이 바랐던 대로 행복한 추모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헬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큰 기쁨을 갖고서 몸의 죽음이 몸에 매인 삶의 해방임을 인식하면서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몸에서 떨어져서 정박의 밧줄을 느슨하게 하고 미지의 세계로 건너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필연적 존재인 전체와 하나 되고 싶다. 나는 감각적인 육체의 끝을 갈망한다. 죽음은 위대하고 끝이 없는 명상일지 모른다. 나는 죽음이 어떨 거라는 관념을 버렸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든 또는 안 일어나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영국 작가의 말을 빌어서 다시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 말할 때 그 너머에 아무도 것도 없다면 그 없음에 나는 고마움을 보낸다. 만일 이 오래되고 낡은 육체의 껍데기 뒤에 남은 무엇이 다른 형태의 존재로서 이 허둥대고 뒤죽박죽인 정신에 더 큰 폭과 새로운 정밀성을 부여해 준다면 나는 그것에 고마움을 보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헬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요. 나 또한 삶에 큰 고마움을 느끼며 또 죽음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 큰 고마움을 느낀다. 우리는 누워서 병을 앓으며 무력한 삶을 계속 살아갈 필요가 없다.
요양원에서 이루어지는 긴 사멸의 공포를 느낄 필요도 없다. 우리가 집에 있고 우리가 희망을 알릴 수 있으면 우리는 먹는 것을 멈출 수 있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다. 병구안을 안고 먹는 것을 멈추면 죽음은 우리 앞에서 두 손을 활짝 벌리고 서 있는 것이다. 스코트의 죽음은 내게 훌륭한 죽음을 보여주었다. 고통과 억압이 없는 죽음, 여전히 생명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없다. 어떤 것을 잃으면 어떤 것을 얻기 마련이다. 이 평온하고 목적이 없는 마무리에는 희망이 엿보인다. 라고 말합니다. 간혹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의 죽음에 스님들이나 종교인이나 또는 구도자들, 요기들, 또 이런 분들의 이 자연스럽게 음식을 거부하는 행동이 자살이 아니냐고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리고 이제 억지로 자기의 생명체를 죽이는 길이 아닌 스스로의 때가 됐음을 알고 이렇게 스코트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길을 과연 자살로 볼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헬렌은 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나는 진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붙들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이 헬렌은 강신술, 이제 귀신을 불러내서 하는 의사소통,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이렇게 시도도 여러 번 하기도 했었는데, 스코트가 이제 죽고 난 뒤에는 그런 것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 일을 붙들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스코트가 다른 차원, 다른 주파수의 세계로 들어갔고, 그이가 자기 세계를 내 쪽으로 낮추도록 기대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분간 다른 장소에서 활동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스코트가 죽은 지 이제 6년이 지나서 이제 헬렌이 85이 되었을 때, 헬렌은 갑자기 나이가 먹었음을 느낍니다. 그 한 해 전까지만 해도 자전거를 타고 막 여행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나이에 35세, 그러니까 85세, 84세 할 만한 일이 아닌 그런 일들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자기가 85이 되면서 나이가 먹었다는 걸 느끼게 되죠. 나는 비로소 스코트가 90대에 겪었은 직한,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일들, 넘어질까 하는 걱정, 서류일, 재정, 숫자일에서 생기는 기억의 혼란을 어떻게 느꼈는지 이제 알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죽음은 육체를 갖고 사는 삶의 휴가이자 새로운 전환점이다. 우리는 그것을 환영해야 한다. 하루 일이 끝나면 밤이 잠의 축복을 가져다 주듯이 죽음은 더 큰 날의 시작일 수 있다. 사람이 실제로 나이를 먹으면 더 깊이 보고 들을 수 있다. 당신이 저녁 노을, 나무, 눈 또는 겨울을 아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일지 모른다. 바다, 호수, 모든 것이 어린 시절처럼 마법이 되고 놀라움이 된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으로 본다. 더 깊은 연락과 이해를 가지고 음악, 새 노래, 바람과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섹스피어의 73번 소네트 한 구절을 빌려 말하자면, 내가 머지않아 떠날 것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게 된다. 모든 것은 덧없으며 사라진다. 내일도 그 자리에서 언덕 뒤로 지는 해를 보고 이른 아침 새 소리를 들으며
깊은 밤, 하늘의 깊은 침묵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다면 지금 그것을 깊이 맛보도록 하자. 그것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끌어들여 잘 맛보고 소화하도록 하자.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어떤 것도 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인과율에 흔들리지 않는 법칙 속에서 다른 모든 것과 이어진다. 네, 이렇게 헬렌은 자기의 죽음을 또 준비하고 있고 죽음과 동시에 같이 찾아올 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두 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일반 이제 평균적인 나이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셨지만 우린 또 언제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죽음과 대면해야 할지 모릅니다. 헬렌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 그 기쁨을 느끼고 살아있음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세로 늘 하루하루를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